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만 해도 뭐 월 매출 5,500만 원까지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저도 했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제 저 정도만 하신다. 제가.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옹크트리입니다. 오늘은 방문 인터뷰 콘텐츠입니다. 저한테 작년 3월에 컨설팅을 받으신 대표님께서 빅파워를 달성했다고 카톡을 한 통 주셨어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문수가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지만 항상 묵묵하고 꾸준하게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2023년 4월에 빅파워를 달성하셨습니다. 현재는 카페24 창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카페24 월세는 얼마인지, 촬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류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찾아가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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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구독자 대표님들께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에서 의류 쇼핑몰 한지 한 1년 반 정도 된 땡땡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네네. 여기 미팅룸은 그러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여기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미리 예약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대표님 온라인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온라인 판매를 이제 전업으로 시작한 거는 한 4년 차 정도 됐고요. 의류 쇼핑몰 시작한 건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 4년 차면은 지금 해당 카테고리 말고도 좀 다른 카테고리를 하셨던 건가요? 네, 그 처음 시작해서 한 1년 정도는 대량 등록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1년 정도는 이제 개별 등록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대표님 만나서 시작을 했죠. 대량 등록이라고 하면 카테고리가 어떤 건가요? 카테고리는 전 카테고리 다 쓰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유명한 도매 사이트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그냥 대량으로 다운받은 다음에 최소한의 가공만 하고 이제 다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매출이 나나요? 사실 좀 뭔가 노하우나 이렇게 팁이나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좀 그 마켓마다 특성이 좀 있거든요. 노출이 되는 그런 뭐 로직 같은 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사실 매출이 좀 나기가 힘들고, 있는 곳은 좀 그 부분을 좀 집요하게 파서 분석을 해서 그걸 좀 이용을 해서 올리게 되면 조금은 더 좀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 카테고리, 그러니까 뭐 카테고리에 구애 없이 그냥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해서 뭐 로직이 있는 곳에서는 팔고 뭐 로직이 없는 곳에서는 뭐 반응이 안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네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사실 않는데, 만약 하신다 그러면 그 마켓마다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할인율이 높았을 때 뭐 노출이 잘 되는지, 포인트 지급을 좀 더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같은 상품을 다른 조건으로 여러 개를 올려서 뭐가 상에 꽂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올리게 되면 조금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대량 등록하셨을 때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정확하게는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한창 좀 했을 때는 한 400, 500 정도는 됐었어요. 그러면 대표님 대량 등록을 하시다가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의류 카테고리 A 사입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충동적이었고요. 원래는 그 대표님 인터뷰를 이제 한번 봤었는데, 젊은 분이 너무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원래 위탁을 계속 하면서 사입을 좀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이 컨설팅 하신다는 거를 제가 이제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충동적으로? 네, 굉장히 충동적인데, 왜냐면은 제가 이 판매업을 계속 해도 되는 사람인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의류를 만약에 사입을 해서 좀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다른 카테고리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과가 안 나오면 좀 접는다는 각오로 사실 시작한 것 같아요. 대표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나이는 이제 절대 30대로 못 들어가는 지금 만 40입니다.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판매하시는 플랫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업로드 되어 있는 곳은 뭐 하이버랑 쿠팡, 루핀, 그리고 그 외 오픈마켓에는 업로드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남성 의류로 한 달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5월 달에 최고 매출을 다행히 찍었는데, 그때가 한 5,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류 사입으로 나가는 것만. 그럼 대표님 마진율은 얼마 정도 되세요? 마진율은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한 25%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무조건 100% 사입으로 진행을 하시고 제품은 그럼 동대문에서 다 들고 오는 건가요? 처음에는 동대문 제품을 이렇게 샘플을 받아서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의류도매라고 중국 거 이렇게 사입해 오시는 그 도매 업체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되면 받아서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럼 대표님께서 동대문에 나가보셨을 거잖아요. 그럼 동대문에 이렇게 사입을 하러 나갈 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바쁠 때 가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실 8시부터 한 12시, 1시까지는 진짜 바쁘시거든요. 근데 만약 그때 가서 뭐 샘플 좀 달라, 어떤 제품 보러 왔다 그러면 좀 소심하신 분들은 꽤 상처를 많이 입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뭐 덜 친절한 게 아니고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뭐 한 3시? 2시 이후에 방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상마켓에서 그 제품을 소칭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길 찾아가서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래처마다 이제 그거를 매장에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아마 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물건 좀 준비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가는 게 아무래도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매일마다 사입을 하기 위해서 동대문에 나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사입을 하기 위해서 간 건 사실 아니고요. 그냥 분위기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일요일 밤에 가서 이제 간 김에 샘플도 좀 받아오고 주문 나갈 게 있으면 직접 픽업 받은 적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간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문 들어온 거를 일단은 대표님 사무실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오게 돼요? 제가 처음 시작하고 아마 올해 초까지는 대신 픽업도 하고 검수도 해서 포장해서 직접 고객님한테 발송해 주시는 대리발송 사입 삼촌이란 분 그 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리고 초부터는 따로 그냥 픽업만 진행을 해서 갖다 주시는 사입 삼촌에게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컨택을 하거나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셀로오션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검색을 좀 해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카페24가 이제 아무래도 공유 오피스다 보니까 기존에 쇼핑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사입 삼촌을 소개를 받아서 그분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제가 그 셀로오션에서 좀 받았던 분보다는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럼 카페14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카페24 대표님이 엄청 잘 챙겨주셔가지고 뭐 좀 고민 같은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는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도 좀 가격이나 이런 걸 좀 싸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럼 대표님 사입을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 카페24에 재고를 두는 창고가 따로 있나요? 저는 처음에 여기 의류 쇼핑몰 하려고 온 건 아니었고 원래 위탁 판매하려고 1인실 왔다가 이제 대표님 만나서 시작하면서 2인실로 옮겼고요. 그럼 지금은 좀 물량이 많아져서 또 3인실로 옮겼고, 근데도 좀 재고를 쌓아둘 곳이 필요해서 카페24 사장님한테 좀 창고를 쓸 수 있는 곳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1인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저렴하게 해서 렌트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따로 창고는 아니고 1인실인데 네네. 거기에 재고를 쌓아두시는 네, 거기에 이제 샘플을 처음에는 좀 쌓아놨다가 좀 부족해서 거기는 지금 기획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은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카페24 대표님이 공간을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좀 두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한번 볼 수 있나요? 그럼 가시죠.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는 원래 이제 카페24 여기 짐 같은 거 두는 곳인데 대표님이 이제 일단 뭐 좀 너무 부족하면 여기도 좀 쓰라고 하셔가지고 네. 물건이랑 그다음에 저희 촬영할 때 쓰는 샘플 같은 거 행거 여기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말고 또 대표님 사무실에도 재고 보관하는 데가 있는 거죠? 네네, 거기 이제 물류하는 쪽에 이제 한쪽에 쌓아놓고. 아, 그럼 거기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가보시죠. 네, 잠시만요. 네. 아, 이렇게. 네, 여기는 저희 물류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그럼 대표님 몇 인실인가요? 여기는 3인실이에요. 그러면 대표님 보통 월세는 얼마 정도 하나요? 제 기억으로는 1인실 같은 경우는 한 2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2인실이 5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고 지금 여기가 7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6개월 선납하시면은 10% 할인되고 그다음에 1년 선납하시면 20% 할인. 그러면은 여기가 평수로 따지면은 3인실에 몇 평 정도 되나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2.8평? 그럼 대표님 이렇게 의류는 사실 사이즈랑 컬러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재고를 분류하실 때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분류하는 노하우는 따로 없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오면은 오늘 뭐 얼마 몇 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검수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나 색상별로 그냥 깨끗하게 검수를 해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쌓아놓는 편이에요. 대표님 사입하실 때도 물량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량 밀리지 않게 대표님만의 조절하는 사입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상품 등록 처음에 하면은 바로 재고를 쌓아두진 않고요. 뭐 일주일에 한두 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그때그때 주문을 해서 동대문에 주문을 해서 받던 뭐 택배로 받던 그렇게 해서 다음날에 받아서 이제 검수하고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있고, 뭐 하루에 한두 개에서 두세 개 정도 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옵션별로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쌓아놓고 있고요. 만약 10개 정도 나간다 그러면 20개에서 40개 정도는 아무래도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거죠, 여기서? 네네, 여기에서 송장까지 뽑아서 매일마다 보내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 택배사는 어디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카페24가 아무래도 CJ랑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CJ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당 택배비는 얼마인가요? 여기 2,120원이에요. 그럼 택배 기사님도 자연스럽게 여기
입주하시면서 구하게 되셨겠네요. 뭐 사실 뭐 구하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여기에 아이디랑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로 가입을 해서 그냥 배송비는 적립금처럼 적립을 해놓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차감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럼 대표님 이런 거는 본인 이제 사는 지역명 플러스 뭐 카페24 이렇게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여기 인천 논현점 카페24예요. 네이버 지도에 카페24나 뭐 공유 오피스 치시면 아마 위치 주변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포장지 사이즈도 좀 궁금할 것 네네. 같아요. 포장지. 혹시 이렇게 포장 부자재도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CJ 극소 같은 경우가 80cm거든요. 세 변의 합이.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거폴리 같은 경우는 35 곱하기 40짜리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자켓이나 이런 거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웬만하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35 곱하기 40짜리거든요. 그리고 좀 큰 걸 보내야 되면은 최대한 윗단계 그 사이즈 있잖아요.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좀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안에 이 속폴리백 요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속폴리는 이제 거폴리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32폴리랑 27폴리 쓰다가 최근에는 좀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이 좀 30 사이즈에 좀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30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고객님들께 따로 사은품도 넣어주시나요? 사은품은 저희가 젤리랑 캔디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 개 구매하시면 이제 하나 붙이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넣었을 때 대표님께서 느끼시기에 리뷰를 확실하게 좀 잘 써주시는 것 같은가요? 네, 아무래도 좋은 말씀은 확실히 좀 써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줄로 그냥 뭐 칭찬해 줄 것도 간식 잘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꽤 느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사은품을 넣어드리거나 쪽지를 넣어드리는 것도 주문이 들어와야 이렇게 넣어드리잖아요. 그럼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일단 사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네네.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사진 촬영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진 촬영은 저희 여기 카페24에 스튜디오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용하기 전날이나 전주나 사용하고 싶은 시간에 예약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저쪽으로 가시면 아, 됩니다. 네. 여기가 스튜디오거든요. 와, 스튜디오 진짜 좋네요. 여기는 대여하는데 얼마인가요? 입주사는 공짜예요. 1인실 입주자도 다 네, 무조건 공짜예요. 그래서 너무 좋죠, 사실. 좀 예약하기 경쟁이 좀 치열하거나 좀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근데 시즌 겹치면 몰리니까 그때는 뭐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잡아놓을 때도 있어요. 대표님 촬영하실 때는 장비는 어떤 걸로 하세요? 아이폰 12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직접 모델이 되시는 거죠?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대표님 이거 한번 보고 싶거든요. 대표님 촬영 어떻게 하시는지. 아, 진짜요? 네, 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아까 저 보셨던 창고방에서 그 행거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아, 그럼 한번 네. 다시 갈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빛이 좋네요, 대표님. 네, 여기는 이제 카페트가 밑에 깔리고요. 여기에 서서 찍고 있어요. 아, 그럼 대표님께서 이렇게 조명 인조광을 다 꺼놓고 촬영을 하세요? 네, 저희는 인조광은 쓰지 않아요. 그냥 그 행거샷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어차피 색감 맞춰야 되니까 좀 활용을 가끔씩 하는데, 착용샷은 다 자연광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실내 촬영으로만 해도 뭐 월 매출 5,500만 원까지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저도 했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제 저 정도만 하신다. 그럼 대표님께서 제품을 촬영하실 때는 코디도 직접 매치를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템을 소싱할 때부터 좀 상하이로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샘플도 웬만하면 같이 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받았는데 뭐 재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맞는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뭐 바지나 상의랑 이렇게 매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저희는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그 외에 대표님만의 촬영 꿀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저는 와이프가 촬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삼각대는 이제 상의, 하의, 전신 이렇게 할 수 있게 삼각대는 3개를 사용하시는 게 일단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높이나 그런 구도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바꾸면서 하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삼각대는 3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초보자분들이 꽤 많다고 하시니까 처음에 그 코디 같은 거 맞출 때 좀 힘들잖아요. 액세서리 같은 거.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저는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 패션 유튜버들이 뭐 무슨 신발 뭐 좋고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되게 사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근처 아울렛 가서 5만 원짜리를 그냥 사요. 디자인 좀 비슷한 게 많거든요. 색깔이나 이런 거 맞춰서 사시면은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괜찮은 것 좀 살 수 있고, 그리고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두 이런 거는 무신사의 그 무텐다드라 그러나요? 그게 싸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본 모델 뭐 한두 개 해가지고 하시면 처음에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시면 이제 돈이 많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저도 꼭 참고 있거든요, 사실. 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대표님 매출이 많이 올라오셨으니까 투자도 괜찮아요. 네. 좀 소심해서. 대표님 그러면 이제 촬영을 하시고 보정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1차
보정은 아이폰에서 하고 있고요. 수평 같은 거 좀 틀어진 거나 약간 좀 길이 같은 거 좀 늘려야 되거나 그런 거는 셀렉하면서 같이 해주고 있고요. 이 차는 포토샵으로 하고 있어요. 포토샵으로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나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거 라인 잡는 것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색깔이 좀 많이 날아가면 색감 맞추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여기 좀 배경이 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더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배경을 좀 날려야 돼서 그 작업은 포토샵으로 하고 있어요. 뭐 따로 배우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시죠? 딱 제가 필요한 수준의 그 기능들만 유튜브를 한 이틀을 팠던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싶은 기능들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는 포토샵을 그럼 안 하고 상품 등록을 했을 때도 했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면서 아무래도 레퍼런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 약간 잘 나가는 쇼핑몰 그걸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보여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 그걸 맞추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못했지만 계속 하면서 시간을 많이 들이면 확실히 좀 개선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촬영을 하고 작업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따로 사무하는 공간도 카페24 안에 있는 거죠? 네, 나눠놓은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럼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신다고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대표님 여기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네. 딱 뭔가 이 일에 집중이 잘 되는 좀 아늑한 공간인 것 같은데 아까 플랫폼을 뭐 하이버랑 네이버랑 이제 루핀 이렇게 판매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이제 각 플랫폼마다 판매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서 좀 잘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표님한테 컨설팅을 받고 그 내용이 한 50%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상품명에 좀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이제 노출 같은 걸 많이 분석을 하시거든요. 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상품명을 처음에는 좀 소형 키워드로 하다가 구매가 일어나면 중형 대형으로 바꾸는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리스트를 뽑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그 데이터랑 좀 안 맞게 뭐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안 이루어지는 키워드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사실 수치가 좋지만은 실제로 팔아보면은 판매가 안 되는 키워드들, 그런 키워드들은 좀 빨리빨리 변경하면서 진행을 하시나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분석하실 때 당연히 뭐 1페이지 상위에 있는 업체들 것도 보고 구매 건수 보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거기에 노출돼도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키워드들을 좀 속아내는 테스트를 좀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직접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상품이 잘 팔려 보면은 바로 체감할 수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품명을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애초에 노출을 안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구매 건수가 제일 깡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매 건수만 많아지면 사실 그 상품 하나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소형 키워드를 넣던 중형을 넣던 구매 건수가 있으면 꽤나 상단으로 무조건 꽂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떤 키워드에서 판매가 일어나는지. 안 나가는 거는 이렇게 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리를 좀 잡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아까 상품명에 좀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상품명 혹시 어떻게 지금 작성하고 계신가요? 요즘 말하는 덩어리로 쓰는 거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일단 1차적으로 리스트를 한번 뽑고요. 만약에 뭐 여름 시즌이다 그러면 한 3, 4월부터 한 2, 3개월 후에 키워드들을 한번 뽑고 상품 수는 한 5만 정도 저는 하고 있어요. 키워드가 좀 적다 그러면 이제 10만, 15만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그 인기 키워드까지 같이 보거든요. 데이터랩에서 1위부터 500개를 다 끌고 와요. 거기에서 저는 교집합을 합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뽑은 거랑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들어가는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넣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촬영하고 편집하는 속도가 좀 느려서 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한 상품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따로 정리해 두시거나 그런 작업도 하시나요? 네, 뭐 하는 상품도 있고, 그리고 구매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먼저 던져놓고 네. 반응 오면은 조금 더 거기에 디벨롭 시키고. 네. 혹시 그러면 하이버에서는 판매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하이버 판매 전략은 광고입니다. 광고 플러스 MD한테 어필하기. 그거 말고는 사실 지금 후발주자들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럼 대표님 루핀 혹시 뭐 루핀은 판매 전략이 또 따로 있을까요? 아니, 루피는 판매가 별로 안 일어나서 딱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최근에 그냥 MD한테서 기획전 참여할 건지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거는 계속 전달은 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버티컬 커머스는 MD들과의 소통이 좀 중요하겠네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럼 대표님 아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좀 잘 팔린다고 하셨는데 혹시 광고도 따로 집행하시나요? 광고도 사실 제가 거의 한 작년까지는 그냥 등록만 해놓고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찍힌 달도 있고 사실은
사실은.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 매출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잘 팔리는 것들은 좀 증액을 하고 썸네일이나 이런 것도 좀 바꿔주고 상품명도 다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안 팔리는 것들은 확실히 이건 꼭 하셔야 되는 게, 안 팔리는 것들 그리고 금액만 계속 잡아먹는 것들은 무조건 단가를 낮추세요. 그냥 끄지는 말고 한 150원, 200원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잘 팔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갑자기 광고 효율이 높게 찍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그 페이지에 노출됐을 때 경쟁하는 그 업체랑 비교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바뀌니까 그래도 뭐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면 한 달 광고비는 얼마 정도 쓰시나요? 보통 50만 원 쓰고 있어요. 100만 원이 안 넘어가네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10만 원 정도 충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아까 매출 5,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뭐 스마트 스토어만이라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3월에 이제 3,200 정도, 4월에 3,500, 5월에 지금 4,100만 원 정도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개별 등록하고 있다는 위탁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도 하나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중에서 그 사입하는 거 한 60% 정도 돼요. 60에서 70%. 5월 달에도 한 그 정도 나가서 이 중에 한 60에서 70%는 의류 사입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한 달에 매출이 다 합치면 6천만 원도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대표님의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목표를 되게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원래 제가 작년에 목표가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스마트 스토어 2개 빅파워 다는 게 목표였는데, 한 개는 12월에 달았고 나머지 하나는 올해 4월에 달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좀 만족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 월 매출 한 1억 정도 하는 게 일단은 목표고, 그리고 지금 좀 매출이 올라왔지만 아무래도 시즌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매출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쿠팡이나 하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자 나고 있는 것들을 약간 흑자로 전환을 해서 다 같이 해서 이제 한 월 매출 1억 하는 게 목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이사 가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잘 아무 탈 없이 정착하는 게 일단 또 목표기도 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표님 월 매출 1억 달성하실 때까지 옆에서 좀 네,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